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행 작가가 쓴 글인데요. 바로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대한 겁니다. 아, 치맥 페스티벌이요? 네, 이 치킨하고 맥주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한국의 대표 여름 축제가 됐는지 그 배경이랑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요. 준비되셨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글을 보면요. 와, 한국 사람들 치킨 정말 사랑하는구나 싶어요. 아, 정말 그렇죠. 1인당 1년에 닭을 26마리나 먹고 치킨집은 전국에 4만 개가 넘는다고요? 4만 개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렇죠. 거의 뭐 치킨의 민족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심지어 외국인들도 김치, 불고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한식이 치킨이라니 이것도 좀 놀랍지 않나요? 맞습니다. 요즘 뭐 K푸드 열풍 대단한데 그 안에서 치킨이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해요. 네. 이 글에서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아주 치열한 경쟁을 꼽더라고요. 경쟁이요? 네, 이 경쟁 때문에 뭐 그냥 프라이드, 양념 이걸 넘어서서요. 온갖 웰빙 치킨, 이색 치킨까지 계속 나오게 됐다는 거죠. 맛의 혁신이랄까요? 하긴 정말 종류가 많아졌어요. 네, 끊임없이 그렇게 변화하니까 국내외 입맛을 다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치킨의 원조,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놀랐어요. 아,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그 미국 남부 목화밭의 흑인 노예들이요. 버려진 닭 날개나 목 같은 부위를 튀겨 먹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네, 참 그렇죠. 네. 우리가 그냥 맛있게 먹는 음식인데 그 시작에는 그런 고단한 역사가 있었다는 게 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음식의 기원에 얽힌 뭐랄까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죠. 그럼 한국에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는 이제 6.25 전쟁 때 미군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이 글은 설명하고 있어요. 아, 미군 통해서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특히 그 미군 부대가 많고 또 양계 산업이 발달했던 곳, 바로 대구요. 아, 대구요? 네. 거기서 이제 닭튀김, 우리가 흔히 아는 시장 통닭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역적 기반이 중요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대구가 치킨 프랜차이즈의 메카가 된 거군요. 그렇죠. 뭐 최초의 토종 브랜드라는 멕시카나부터 교촌, 처갓집, 호식이 두 마리. 와, 진짜 유명한 브랜드들 다 대구에서 시작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 치킨 산업의 어떤 발상지, 요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 글에서는 또 두 가지 중요한 시점을 짚어주는데요. 네, 어떤 거죠? 하나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그때 이제 많은 실직자들이 치킨집 창업에 뛰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확 커졌고요. 아, IMF 때요. 네네. 또 하나는 2002년 월드컵. 이때는 이제 치맥 문화가 완전히 국민적인 응원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폭발적으로 확산했다는 분석입니다. 아, 맞아요. 월드컵 때 정말 치킨 많이 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킨이 단순히 그냥 인기 메뉴? 이걸 넘어서서 어떨 때는 경제 위기 속 기회의 상징이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공동체적 경험의 매개체 역할도 한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시대적 상황하고 문화가 딱 맞물리면서 지금의 치킨 산업, 치킨 문화를 만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역사 속에 비슷한 닭튀김 요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게라고요? 아, 매포개. 저도 이 부분 보고 정말 신기했는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무려 1459년, 그러니까 조선 초기죠. 그때 어이였던 전순애가 쓴 산가 요록이라는 요리책이 등장을 합니다. 와, 1459년이면 엄청 오래됐네요. 네, 그 조리법을 보면 밀가루 반죽 같은 걸 입혀서 기름에 튀겨내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프라이드 치킨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진짜요? 그럼 그게 원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포개가 대구 인근 안동 지방의 음식이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아, 안동이요? 대구 근처. 네, 그러니까 이게 대구와 닭요리의 그 깊은 인연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이야, 정말 뿌리가 깊네요. 대구랑 치킨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으니까 2013년에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웠겠네요. 그쵸.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런 기반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뭐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엄청난 축제가 됐잖아요. 작년 경제 효과만 450억 원이 넘고 외국인 방문객도 10만 명이나 된다고요. 네, 심지어 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단골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축제가 된 거군요. 이 글에서는 그 축제 성공의 핵심 요인을 좀 재미있게 분석하는데요. 바로 일상 탈출의 특별한 경험, 이걸 꼽습니다. 일상 탈출이요? 네, 특히 그 대구 하면 데프리카라고 불릴 만큼 덥잖아요. 아, 네, 여름에 엄청 덥죠. 그쵸. 근데 그 무더운 여름밤에 야외에서 수만 명이 다 같이 치킨 뜯고 맥주 마시는 그 해방감, 그 경험 자체가 아주 강력한 매력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오히려 그 더위가 축제의 어떤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드는 걸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는 날씨를 오히려 축제의 강렬한 개성으로 승화시킨 아주 영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듣고 보니 올해 축제도 기대되는데요. 7월 2일부터 열린다고 하던데. 네, 2025년 축제는 치맥 센세이션이라는 주제로 뭔가 더 특별하게 꾸미는 것 같더라고요. 오, 치맥 센세이션? 네, 뭐 360도 중앙 무대도 만들고 워터 콘서트라고 해서 물 뿌리면서 EDM 공연도 하고 와, 시원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뭐 하와이안 아이스펍, 디스코 포차 이런 좀 이색적인 공간들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걸 넘어서 오감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맞습니다. 지역 축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매력을 만들어 나가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먹거리 축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단면도 보이고 식문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지역만의 특성까지 이게 다 녹아있는 아주 흥미로운 문화 현장이었어요. 맞아요. 어쩌면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고 했던 서민들의 어떤 노력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소소한 즐거움 같은 것들이 만나서 이렇게 멋진 축제가 된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먹는 치킨 한 조각, 맥주 한 잔에도 이렇게 깊고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어쩐지 그 맛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혹시 당신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서 지나쳤던 무언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상 밖의 깊이나 특별한 의미는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